여러분, 단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단타를 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사고 기다리고 수확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어주세요. 워런 버핏은 11살에 첫 주식을 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가 한 일은 단순합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버핏이 처음 산 주식은 시티즈 서비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주당 38달러에 샀는데 곧 27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어린 버핏은 불안했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40달러로 회복되자 그는 서둘러 팔았습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식은 이후 2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 경험은 버핏에게 평생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조급함이 얼마나 큰 기회비용을 만드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이후 평생 보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버핏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놀랍습니다. 코카콜라 주식은 35년째 보유 중입니다. 처음 매수한 이후 시장은 수없이 폭락했습니다.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는 코카콜라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의 힘, 전 세계 유통망, 소비자 충성도가 여전히 강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지금 그 주식의 가치는 매수가의 수십 배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버핏의 스승입니다. 대공황으로 재산의 70%를 잃은 그는 투자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주식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일부라는 것,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치 투자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것은 투자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레이엄의 저서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는 오늘날까지도 투자자들의 필독서로 꼽힙니다.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때만 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안전마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60억 원 이하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40%의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가치 평가가 틀렸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비싸게 사면 실패하고 평범한 기업도 싸게 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레이엄이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피터 린치는 마젤란 펀드의 펀드 매니저로 13년간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 아십니까? 1,000만 원을 맡기면 13년 후 3억 원이 됩니다. 그의 비결은 일상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사는지 관찰하고 가족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는 월가에서 멀어질수록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치는 던킨 도너츠 매장이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것을 보고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는 10배 올랐습니다. 아내가 헤인즈라는 팬티 스타킹 회사 제품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 회사를 조사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며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을 사들였고 역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당신이 먹는 음식, 입는 옷, 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복잡한 금융 이론보다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린치의 또 다른 장점은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백 개의 주식에 투자했지만 그중 절반은 실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주식의 수익이 실패한 주식의 손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10개 주식 중 6개만 성공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확률 게임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존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의 대가입니다. 대공황 직후인 1940년 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100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는 모든 주식을 조금씩 샀습니다. 104개 기업의 주식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절망할 때였습니다. 신문에는 파산과 실업 기사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투자 기회는 비관론의 정점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템플턴은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망적으로 팔 때 사고 황홀하게 살 때 파는 것입니다. 그는 비관론의 극점에서 사고 낙관론의 극점에서 팔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사려면 강철 같은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군중을 따르면 평균밖에 얻을 수 없다. 탁월함을 원한다면 고독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조금 다른 의미의 교훈을 줍니다. 그는 전설적인 트레이더였습니다. 14살에 주식 거래를 시작해 수없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1900년대 공황 때 공매도로 100만 달러를 벌어 당시 신문에 대서특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결말은 비극이었습니다. 여러 번 거액을 벌었지만 그때마다 파산했습니다. 결국 63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리버모어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단타와 레버리지로 돈을 벌었지만 같은 방법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단기 투자와 과도한 레버리지는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말년에 나는 주식으로 100만 달러를 여러 번 벌었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 문제는 내가 그 돈을 지키는 법을 몰랐다는 것이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리는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는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복리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법칙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연금술을 작동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할까요? 첫째, 조급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한 달에 10%, 1년에 100%를 꿈꿉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코인으로 10억을 벌었다는 20대, 주식으로 100억을 만들었다는 30대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10년 후에도 부자로 남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빨리 번 돈은 빨리 잃기 마련입니다. 버핏의 재산 중 90% 이상은 60살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특별히 뛰어난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연평균 20% 정도입니다. 높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닙니다. 국내에도 이 정도 수익률을 내는 펀드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것을 7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긴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봅시다. 1000만 원을 연 20% 수익률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2,500만 원입니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10년 후 6천만 원입니다. 조금 관심이 생깁니다. 20년 후는 어떨까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눈이 번쩍 뜹니다. 30년 후는 어떨까요? 23억 원입니다. 마법 같지만 수학입니다. 문제는 20%를 30년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버티지 못하고 팔기 때문입니다. 더 현실적인 수치를 봅시다. 연 10%만 해도 충분합니다. 1000만 원을 30년간 연 10%로 굴리면 1억 7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매달 50만 원씩 추가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 약 10억 원이 됩니다. 총 투자금은 1억 8천만 원인데 최종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8억 원이 복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둘째, 잦은 매매입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수수료와 세금을 냅니다. 한국 주식은 매도할 때 거래세가 붙고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하루에 여러 번 거래하는 데이트레이더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날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래가 잦을수록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룹은 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좌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몇 년간
거래를 못한 사람들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버핏은 우리가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는 20년, 30년 넘게 보유한 주식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무디스 같은 주식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시장은 수없이 폭락했고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린치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돈을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파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텐베거 주식을 초기에 판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더 오래 보유했다면 10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20% 수익에 만족해서 팔지만 진짜 큰 돈은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셋째, 중도 포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장기 투자를 결심하지만 몇 년 못 가 포기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두려워서 팔고 조금 오르면 만족해서 팝니다. 옆집 친구가 다른 주식으로 한 달 만에 50% 수익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면 흔들립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은 1년 동안 10%밖에 안 올랐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팔고 친구가 추천한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그 주식은 곧 떨어집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결국 손실만 쌓입니다. 장기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단기 생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를 느끼고 즉시 팔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이 본능이 독이 됩니다. 공포를 이기고 버티는 사람만이 복리의 혜택을 누립니다. 먼저 인내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버핏은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키는 장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주식을 사들였을 때 주가는 곧바로 20%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 사업의 본질이 변하지 않았다고 믿고 계속 보유했습니다. 20년 후 그 주식은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레이엄은 시장을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로 비유했습니다.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어떤 날은 말도 안 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합니다. 미스터 마켓은 기분 변화가 심합니다. 좋은 소식에 흥분하고 나쁜 소식에 절망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실제 가치는 그렇게 급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미스터 마켓의 비합리성을 이용합니다. 그가 우울증에 빠져 헐값에 팔려고 할 때 사고, 조증 상태에서 비싼 값을 제시할 때 팝니다. 템플턴은 더 극단적입니다. 그는 비관론의 정점에서 사라고 말합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온통 암울한 소식일 때, 사람들이 주식을 헐값에 던질 때가 최고의 매수 시점입니다.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08년 말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행복해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택시 기사까지 주식 이야기를 하고 미용실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온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은 독립적 사고입니다. 군중을 따르면 평균 이하의 수익밖에 낼 수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면 남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틀렸을 때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홀로 다른 길을 가려면 강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에 완전히 반합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 우리도 사고 싶습니다.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모두가 팔려고 할 때 우리도 팔고 싶습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을 따르면 항상 늦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팝니다. 돈을 잃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것은 실수를 만듭니다. 버핏의 투자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장기적 경쟁 우위가 있는가? 유능하고 정직한 경영진이 있는가? 합리적 가격인가? 이것만 충족하면 삽니다. 파생상품, 옵션, 선물, 레버리지 같은 복잡한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린치도 같은 말을 합니다. 초등학생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라. 사업 모델이 단순할수록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맥도날드의 사업은 단순합니다. 햄버거를 만들어 팝니다. 코카콜라도 단순합니다. 탄산음료를 만들어 팝니다. 이런 사업은 10년 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 회사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기술이 5년 후에도 유효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잡한 금융공학을 동원한 상품일수록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실수 인정입니다. 완벽한 투자자는 없습니다. 버핏도 수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자체가 실수였습니다. 사양 산업인 섬유회사를 인수했다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회사를 투자회사로 전환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매년 주주 서한에서 자신의 실수를 상세히 고백합니다. 어떤 판단이 잘못됐는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솔직히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회복할 거야 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이 망가졌다면 회복하지 않습니다.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찾는 게 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중입니다. 린치는 확신 있는 종목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지만 수익도 희석시킵니다. 5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시장 평균 수익밖에 못 냅니다. 린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5개에서 15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각 종목을 깊이 분석하고 확신이 서는 것에만 투자합니다. 물론 이것은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집중은 도박입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상위 5개 종목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애플 주식만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애플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는 애플의 생태계, 브랜드 파워, 고객 충성도가 경쟁사보다 월등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 없이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닷컴 버블 때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도 그는 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시대에 뒤떨어진 노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터지면서 그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복리를 극대화하는 투자 기법으로 첫 번째는 정기 적립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세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삽니다. 이것을 평균 매입단가 효과라고 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많이 사고 높을 때는 적게 사서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주식을 산다고 합시다. 주가가 만원일 때는 50주를 삽니다.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지면 100주를 삽니다. 주가가 다시 2만 원으로 오르면 25주를 삽니다. 이렇게 하면 싼 가격에 더 많이 사게 되고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젊은 직장인이 매달 50만 원씩 30년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투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것을 연 10% 수익률로 굴리면 30년 후 약 10억 원이 됩니다. 연 15%면 20억 원이 넘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핵심은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계속 투자해야 합니다. 오히려 폭락할 때가 더 많이 살 기회. 2008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공포에 질려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꾸준히 투자한 사람들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시장이 회복되면서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정기 적립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당 재투자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면 쓰지 말고 다시 주식을 사세요. 이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 재투자는 전체 수익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어치 주식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3%라면 1년에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쓰지 말고 주식을 더 사는 것입니다. 300만 원으로 산 주식도 다음 해에 배당을 줍니다. 이렇게 계속 재투자하면 보유 주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20년이 지나면 처음 투자금의 2배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게 됩니다. 주가 상승과 배당 재투자가 결합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현금을 빼내지 않고 계속 굴려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버핏이 매년 배당을 지급했다면 주주들은 그 돈으로 소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을 안 주고 재투자함으로써 훨씬 큰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 최소화입니다. 한국에서는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잦은 매매는 세금을 늘립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1년에 10번 사고 파는 사람과 한 번 사고 파는 사람의 세금 차이는 엄청납니다. 10년이면 그 차이가 수익률에 몇 %포인트 영향을 줍니다.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세요. 이런 계좌에서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이연되거나 감면됩니다.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연 10% 수익에서 세금 2%를 아끼면 실제 수익률은 12%가 됩니다. 30년이면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네 번째는 정기 점검입니다. 장기 투자가 방치는 아닙니다. 1년에 두세 번은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세요. 기업의 기본 체력이 약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시장 점유율은 유지되는지, 매출과 이익은 성장하는지,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합니다. 경영진이 바뀌었다면 새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 악화로 성급히 팔면 안 됩니다. 좋은 기업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일시적 적자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진출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경쟁력입니다. 일시적 문제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린치는 좋은 기업이 나쁜 기업으로 변하는 신호를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 신규 경쟁자 등장, 기술 변화로 인한 사업 모델 위협 같은 신호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과감히 손절하고 다른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 통제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입니다. 공포와 탐욕, 조급함과 후회가 합리적 판단을 방해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더 떨어질 것 같아 팔고 싶어집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이 생깁니다. 더 오를 것 같아 더 사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정을 따르면 항상 실패합니다. 기계적으로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일지를 쓰세요. 주식을 살 때 왜 샀는지 상세히 적습니다. 기업의 강점, 투자 논리, 목표 수익률, 손절 기준 등을 명확히 합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불안할 때 이 일지를 읽으면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보유하고 무너졌다면 파는 것입니다. 버핏은 다른 사람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모두가 사려고 할 때 홀로 팔고 모두가 팔려고 할 때 홀로 사려면 엄청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명확한 투자 원칙과 철저한 기록입니다. 여섯 번째는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버핏은 90대에도 매일 5시간 이상 책을 읽고 보고서를 분석합니다. 찰리 멍거는 내가 아는 현명한 사람 중에 끊임없이 읽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도라고 말했습니다. 투자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오래된 산업은 사라집니다. 배움을 멈추면 도태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는 독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찾아다니면 혼란만 커집니다. 오늘은 이 전문가가 상승을 예측하고 내일은 저 전문가가 하락을 예측합니다. 이런 단기 예측에 귀 기울이면 방향을 잃습니다. 본질적인 공부에 집중하세요. 기업 분석 능력, 재무제표 읽기, 산업 이해 같은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린치의 월가의 영웅, 버핏의 주주서황 같은 고전들입니다. 이런 책들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처음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경험을 쌓은 후 다시 읽으면 비로소 이해됩니다. 7번째는 위험 관리입니다. 버핏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마라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입니다. 높은 수익률보다 원금 보존이 우선입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은 여러 해 수익을 날립니다. 50% 손실을 보면 원금 회복하려면 100% 수익을 내야 합니다. 수학적으로 손실 회복이 수익 창출보다 어렵습니다. 분산 투자도 위험 관리의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분산은 피하세요. 린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5개에서 15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30개가 넘으면 관리가 어렵고 수익률도 시장 평균에 수렴합니다. 각 종목을 제대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8번째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는 상대적 선택입니다. 주식이 좋아 보여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버핏은 현금 보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때때로 수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합니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모든 주식이 비싸 보인다면 현금 비중을 높이고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급하게 비싼 가격에 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템플턴은 1920년대 후반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대부분을 팔았습니다. 대공황이 왔을 때 그는 헐값에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9번째는 복리를 방해하는 요소 제거입니다. 대출 이자, 불필요한 소비, 투자 실패가 복리를 갉아먹습니다.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늘리지만 손실도 확대합니다. 주가가 20% 떨어지면 원금은 20% 손실이지만 레버리지를 2배 쓴 사람은 40% 손실입니다. 3배 레버리지면 60% 손실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 1%의 수수료 차이도 30년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1,000만 원을 연 10%로 30년 굴리면 1억 7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1% 수수료를 내면 실제 수익률은 9%가 되고 최종 금액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차이입니다. 불필요한 금융상품 가입을 피하고 수수료 구조를 꼼꼼히 따져보세요. 10번째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람은 게으르고 건망증이 있습니다. 의지에만 의존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자동 이체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투자금이 빠져나가게 설정하세요. 급여가 들어오는 날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하면 좋습니다. 돈을 볼 겨를도 없이 투자되므로 지출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투자가 이뤄집니다. 배당금도 자동으로 재투자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배당 자동 재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복리가 작동합니다. 최고의 투자 전략은 단순하고 자동화된 전략입니다. 복잡한 타이밍 전략이나 기술적 분석보다 단순한 정기 적립과 장기 보유가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게 낫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투자 계좌가 없다면 당장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하고 계좌를 여세요. 요즘은 비대면으로 10분 안에 개설됩니다. 소액이라도 첫 투자를 하세요. 10만 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달 투자할 금액을 정하세요. 수입의 10%면 좋습니다. 20%면 더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하고 자동 이체를 설정하세요. 한번 설정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투자가 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을 한두 개 정해 분석을 시작하세요. 그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읽고 재무제표를 봅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버핏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고 강조합니다. 20살에 시작한 사람과 30살에 시작한 사람의 최종 자산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의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복리에서 초반 10년은 마지막 10년만큼 중요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투자자도 실수로 배웠습니다. 버핏의 첫 투자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면 실수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100만 원 손실은 아프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얻는 교훈은 평생 갑니다. 경험이 쌓이면 실력도 늘어납니다. 10년 후면 여러분도 베테랑 투자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투자 공부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지만 함께하면 서로 자극이 됩니다.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세요.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세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남의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세요.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확신이 설 때만 투자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이 폭등할 때나 폭락할 때나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오늘 배운 위대한 투자자들의 지혜에 기반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규칙적 투자, 감정 통제. 이 네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법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단순한 원칙이 더 강력합니다. 복리는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확실한 부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작동시키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리세요. 처음 몇 년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인내심을 갖고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단기 수익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 성장에 집중하세요. 주변의 소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세요.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 것입니다. 버핏의 말을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이동시키는 장치다. 여러분이 인내심 있는 쪽에 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복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도 일하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복리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넘어지고 꾸준히 걸으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도로 가세요. 누군가는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원하는 곳에 도달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사업, 부동산, 주식, 창업 등등. 하지만 부자로 남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복리의 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그 드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 고민, 질문을 들려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